두 사람 모두 양육권에서는 물러섬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동학대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 사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판사가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그런 혐의를 받았던 상황 자체가 박상철 씨한테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격연애 한밤에서 박상철 씨의 이혼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둘의 이혼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고 몇 가지 인터뷰가 진행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박상철 씨의 이혼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 8월경에 박상철 씨가 원고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배우자 측, 아내 측도 즉시 반소를 제기해서 둘의 이혼 소송은 그 시경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둘은 여러 가지 형사 고소들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쌍방에 대한 극심한 유책성 다툼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년 정도 지난 현재 시점까지 그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박상철 씨의 이혼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유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더 잘못을 했느냐를 둘은 규명하고 싶어 했고, 이제 박상철 씨 측은 아내의 사치 등이 중요한 이혼 사유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내 측에서는 박상철 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자녀에 대한 학대, 폭행 등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결국은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두 부부도 아직 재산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 형성을 누가 어떠한 기여를 해서 했는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다툼, 극심한 다툼인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 사이에 한 명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양육자로 더 적절한지에 관한 극심한 다툼이 있습니다. 박상철 씨 측은 자기가 양육자로 더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배우자 측에서는 아빠가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육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학대 상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관해서는 아내 측이 재정 신청이라는 형태로 불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쌍방이 결국은 상당한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과연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실체 진실에 맞게 언론과 상관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그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느끼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 이면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은 억울한 점이 있고 그리고 공인 또는 공인의 상대방으로서 좀 이 사건을 좀 더 신중하게 보아달라는 경고적인 또는 호소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송 당사자 간에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경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측이 빨리 소송에서 합의의 장으로 나오거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는 양보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 박상철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관해서 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관해서 그 아내 측이 재정 신청을 한 것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인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1% 미만의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재정 신청을 해서 다시 이것을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하는 그 신청 자체가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0.32% 정도의 인용률이 있기 때문에 박상철 씨에 대한 재수사, 재정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책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또 질문해 오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 그리고 이혼 후의 부양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의 잘잘못이 이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실제로 법원도 유책성과 재산 분할의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상철 씨 부부가 이렇게 극심한 다툼을 지속하고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후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질문도 해오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법원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을 하고 가사조사, 부부상담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실체 진실이 어느 정도 발견될 때까지 법원은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서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소송이 1년 정도 지속된 후에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판결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면 불복하는 측이 항소를 제기해서 2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간이 1,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